예, 저희가 준비한 8위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대표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 대표만 알고 대표가 알아가지고 제가 알았으면 그거 돌려보냈지요. 그런데 그 대표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몰랐습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외교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한별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보면 윤미향 의원이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 이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위안부 관련된 이제 한일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가 있으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어떤 이 그 돈에 대한 이제 기부가 있다.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아베 총리의 또 뭐 사저도 출연하고 해서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제 합의문이 있었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합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기서 반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으로 이 사실이 터진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한변이 공개한 문건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등을 대표를 통해서 윤미향 당시 대표를 통해서 4차례나 예. 담당국장이 면담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은 본인은 비밀 합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셨지만 전혀 본인은 그 사안이 사전에 어떤 합의된 거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다 이미 알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했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 합의를 안 됐을 건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윤미향 의원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대협 차원에서 의견을 공유했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진실은 뭐냐? 과연 윤미향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중에 일부러 이거를 파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본인 이야기대로 핵심 사항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어요. 윤미향 의원이.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외교부가 전혀 설명한 바가 없다. 문건 내용을 반박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그 윤미향 의원과 그 외교부 그 담당자가 만난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사과 내용도 있지만 주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이 있었고 예. 그 소녀상 앞에서 정 의원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 의원과 외교부가 합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윤미향 의원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외교부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 최종 합의 이전에 윤미향 의원과 4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예. 물론 협의한 것은 그 확인이 됐지만 협의 내용까지는 지금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윤미향 의원은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교부 당국자가 나서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윤미향 의원에게 설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보다 더 나쁜 윤미향 의원이다. 꽤 강한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 탄로나는 것이다. 의원직 반납하라고 얘기했는데 박면 대변인이 의원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윤미향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도 뭐 여러 경악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거죠.
네,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단칼에 징계를 내렸으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는 윤미향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최종 협의안은 몰랐다라고 말을 바꾼 건데요. 그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자는 조항이 굴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협의를 왜 합니까?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기 위해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런 윤미향 의원님 같은 이런 시민단체를 갈등 산업 종사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민단체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엄밀히 금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다시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논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 얘기 오랜만에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공약 잘 따져보고 도움이 될 후보로 6월 1일 투표 꼭 합시다. 내일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요. 투표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잘 맞던데 왜 믿지 말라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의 저 말을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예. 진통 잘 극복하고 민주가 살아있는 민주당으로 되살아나길 이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박지연은 사과 보신가? 사과만 하냐?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 볼까요? 시위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양산 문 대통령 사저 주변 마을 주민들은 무슨 죄일까요? 예, 시위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댓글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이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